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부학 관점으로 우리 몸의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바벨을 들어 올릴 때 왜 양쪽 높이가 다른 것인가? 그리고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 왜 한쪽 허리만 유독 뻐근한가? 계단 오를 때, 하체 운동할 때 왜 둥근에 자극이 짝짝이로 오는가?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저한테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책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직접 운동에 적용도 시켜보고 했는데 오늘은 이 영상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다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바벨을 들어올 때 왜 양쪽 높이가 이렇게 바벨이 있고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수평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올라오다가 이게 기운다는 거죠. 수평이 안 맞고. 네. 일단 오늘은 이 세 가지 근육들, 중둔근, 요방형근, 장요근, 이 세 가지 근육들 관점에서 불균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그렇다는 거는 그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균형의 원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이 꼭 근육뿐만 아니라 그 외의 원인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작 세 가지 근육들로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모두 그냥 제 그 단편적인 정보고 제 개인적인 주관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런 그냥 단편적인 정보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이게 뭐 맞다 틀렸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둔근이라는 근육은 어, 이 다리에 체중이 실려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고관절을 외전하는 역할을 하죠. 벌리는 역할. 그리고 여기에 체중이 딱 실려 있을 때는 이제 골반의 안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한쪽 다리를 여기가 바닥에서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그 골반이 기우는 그런 힘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중둔근이 이쪽에서 당겨서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이 골반의 수평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중둔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둔근은 주로 고관절의 안정화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방형근입니다. 요방형근은 그 한쪽만 이렇게 수축하면은 사이드 밴딩, 그러니까 그 몸통을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역할도 하고, 만약에 여기 체중이 안 실려 있다 하면은 얘가 붙어 있는 부위가 고관절이랑 갈비뼈에 붙어 가지고 이렇게 고관절이 으쓱대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붙어 있어서 동시에 수축하면은 이제 허리를 신전하는 움직임도 만들어 내는 근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장요근은 이제 유명 인사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기능이 이 다리를 이렇게 굴곡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요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타고니스트, 어고니스트, 그러니까 기랑근, 작용근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 밑에 이 모형이 뭐냐면 이제 우리 몸의 골격과 근육 간의 골격과 근육 간의 관계를 단순화시킨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게 회색 짝대기가 뼈고 양 옆에 A라는 근육, B라는 근육이 있고, 이제
여기 보면은 B라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이제 이 뼈가 이쪽으로 B의 수축력에 의해서 기울면서 거기에 붙어있던 A는 반대로 늘어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B는 작용근,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작용근, A는 기랑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가 수축하고 B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A가 작용근, B가 기랑근. 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골격의 형태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뼈가 기울어 있으니까 지금 B라는 근육은 짧아져 있고 A라는 근육은 늘어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듯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모형이지만 우리 몸의 모든 이 골격과 근육 간의 관계가 비슷해가지고 이런 것과 비슷해서 어떤 사람의 이제 체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느 근육이 지금 짧아져 있겠구나, 어느 근육이 늘어나 있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트렌델렌버그 검사입니다. 이 트렌델렌버그 검사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다리 한쪽으로 서보는 거예요. 한쪽 다리로. 맞아. 이게 중둔근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검사인데 한쪽 다리로 이렇게 섰을 때 그 골반의 수평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정상. 근데 한쪽 다리로 섰을 때 골반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 지면에서 지면에서 발을 뗀 쪽으로 골반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중둔근의 기능이 이 사람이 별로 안 좋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상체가 환쪽으로 기운다. 그렇죠. 골반이 이렇게 기울면 골반 위에 몸통이 있잖아요. 골반이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골반 위에 있는 몸통도 따라 기울겠죠. 근데 건측과 비교해서 환측 엉덩이가 옆으로 더 빠진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든 안 넘어지려고 본능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체중이 이쪽으로 실리면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골반을 이쪽으로 더 빼는 거죠. 짝다리 짚는 것처럼. 그러면 더 빼면은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중심섬이 딱 맞는 거죠. 그리고 건측과 비교해서 환측 허리가 유독 더 피로해진다. 이거는 여기 딱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쪽으로 기운다는 건 아까 봤다시피 어느 한쪽으로 골격이, 여기는 지금 골반이지만 골반이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거는 이쪽은 지금 이쪽 방향의 허리에 있는 근육들, 뭐 아까 봤던 요방형근이나 기립근들은 짧아져 있는 상태고 이 반대쪽은 그러면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이 계속 뭔가 유독 더 허리가 많이 뻐근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늘어난 쪽이 오히려 느낌상 더 뻐근할 수도 있어요. 이 트렌델렌버그 검사를 했을 때 이러한 보상 패턴 움직임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그 중둔근의 기능이 별로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관절 외전 움직임 패턴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은
검사하고자 하는 다리가 천장으로 이렇게 오게 옆으로 누워서 이 밑에 있는 다리는 한 45도 정도 굽혀주고 이렇게 그대로 외전시켜주면 돼요. 벌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요방형근 우세. 원인이 어떻게 됐든 뭐 보통은 이제 그 중둔근의 기능이 안 좋아도 그거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요방형근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 막 여러 가지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요방형근이 이 고관절 외전할 때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까지 사용이 될 필요 없는데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바지 라인이 딱 기울죠.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진다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요방형근이 보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퇴근막장근 우세. 딱 그 다리를 벌릴 때 이 몸통이랑 딱 그 같은 선상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내 몸통보다 내 앞쪽에 어느 순간 앞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빠진다. 그러면은 대퇴근막장근이라는 근육이 어딨냐면 그 골반뼈 툭 튀어나와 있는 곳 있죠. 그게 ASIS라고 해서 전상장골극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위에서 살짝 옆쪽에 붙어 있어요. 아무튼 그 근육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고관절을 굴곡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 이러한 움직임 패턴이 나오면은 이제 대퇴근막장근이 너무 많이 타이트해져 있거나 과활성화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움직임 패턴입니다. 예, 보상작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그 트렌델렌버그 검사랑 고관절 외전 움직임 패턴 검사를 해봤을 때 그런 양성이 나오면은 어느 근육을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주면 좋은지 또 어느 근육을 강화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내전근입니다. 내전근을 왜 푸냐? 아까 봤던 것처럼 고관절이 이렇게 기울면은 고관절이 이렇게 기울었죠. 기울면은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내전근이 가랭이 사이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내전근 지금 딱 그림만 봐도 감이 오시죠? 이렇게 기울면은 이쪽 그 다리랑 고관절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전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전되어 있는 다리 쪽의 내전근은 짧아져 있고 반대는 늘어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전근을 풀어줄 건데 이렇게 폼롤러를 저런 자세를 해가지고 저렇게 허벅지 안쪽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내전근 마사지 방법이었고, 또 개구리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뺀 상태로 쭉 내려갔다가 한 3초에서 4초 정도 있다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내전근을 마사지 및 스트레칭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TFL이라고 하는 텐서 파시알 라테의 약자인데 대퇴근막장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관절 외전 움직임 패턴 검사에서 몸통 선상보다 앞쪽으로 다리가 빠져서 올라오는 경우에 이 근육이 타이트해진 걸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근육은 먼저 스트레칭 저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골반이 같이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면서 저런 자세를 해주시면은 대퇴근막장근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이, 네, 딱 봤을 때 이 부위, 저 부위에다가 위치를 시켜서 예, 약간 골반 앞쪽에 톡 튀어 나와 있는 뼈가 아까 ASIS인데 그 거기보다 조금 밑에랑 측면 쪽에 위치를 시켜서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해주면 됩니다. 폼롤러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항상 스트레칭 하기 전에 폼롤러로 마사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좀 더 효과가 더 잘 나옵니다. 다음은 요방형근 마사지 및 스트레칭입니다. 아까 그 요방형근 있던 부위에다가 폼롤러를 위치시켜서 살짝 몸통을 돌려서 압박을 시킨 후에 저렇게 폼롤러로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요방형근 스트레칭인데 저런 식으로 엎드린 자세에서 몸통을 사이드 밴딩하고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부위에 반대로 사이드 밴딩하고 이렇게 다리까지 쭉 반대로 뻗어서 옆구리가 늘어날 수 있게끔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둔근을 강화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크램쉘이라는 운동 동작입니다. 저렇게 옆으로 누워서 저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 벽에다가 대고 하는 이유는 그 고관절을 외전할 때 이 골반, 그러니까 몸통이 통째로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근력은 안 되는데 어떻게든 더 벌리려고 애를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몸통이 아예 돌아가 버리는데 그거를 딱 잡아주기 위해서 몸통이 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벽에다가 딱 대고 하는 겁니다. 굳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드 플랭크도 마찬가지로 중둔근의 등척성 운동으로 중둔근의 기능을 살리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토마스 테스트입니다. 토마스 테스트가 뭐냐면 그 장요근이 얘가 단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장요근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인데 이런 자세를 취해서 이쪽 다리가 완전히 그 바닥에 안 걸리게 뭐 침대나 앙화 같은데 살짝 걸터서 이렇게 다리가 나오게 해준 상태로 반대쪽 다리는 굴곡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지금 이거는 딱 정상인 경우의 사진이고 이 사진의 경우에는 살짝 고관절이 이렇게 굴곡이 됐죠. 이 경우에는 이제 장요근의 단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요근의 폼롤러 마사지 방법 그리고 스트레칭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 자세 지금 촉지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은 이 장요근의 제가 지금 손으로 짚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약간 저 골반 안쪽에 홈 쪽으로 해가지고 폼롤러의 모서리로 저 호흡을 뱉으면서 쭉 눌러서 긁어주듯이 저런 식으로
장요근을 마사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장요근이 그냥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대요근이랑 장골근이라는 그 두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요근, 이 허리 쪽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게 대요근, 얘가 장골근. 그런데 지금 이 마사지 방법은 이제 장골근 마사지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은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저런 식으로 반무릎 자세를 해서 엉덩이랑 복근에 힘을 주면서 그리고 아까 대요근 있다 그랬죠? 대요근은 허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저렇게 사이드 밴딩 하면은 대요근까지 쭉 늘어나게. 장요근의 스트레칭 방법이었습니다. 참고했던 문헌 자료입니다. 얀다의 근육 불균형의 평가와 치료, 그리고 근골격 해부학, 그림으로 보는 근골격 해부학.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